자, 한번 봅시다. 7번 있는데 질문 있어? 몇 번? 4번 너 혹시 함수의 연속성이니? 어쩔 수 없어. 좀 이따 하자. 이거 금방 끝나니까. 여기 금방 끝날 거야. 자, fx 함수가 있는데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데요. 자, 윤서야, 너 좀 듣는 게 좋아. 문제는 안 풀더라도 좀 들어줘. 지금 보면 3차 함수가 생긴 모양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3차 함수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3차 함수의 생긴 모양이. 그럼 이거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f'x의 근의 개수죠. f'x가 0이 되는 근의 개수가 두 개 있을 때, 중근 하나를 가질 때, 없을 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봐봐요. fx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는 얘기는 요 모양이어야 되죠?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니까. 극대는 윤서를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하면 f'x가 0보다 크다가 0보다 작아지면 여기를 극대, 0보다 작다가 0보다 크면 여기를 극소. 이런 거는 극대, 극소가 아니죠. 그냥 계속 증가하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러면 f'x가 미분했을 때의 값이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이 0이 되는 지점은 f'x가 0이 되는 지점은 순간 변화율이 0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그 값이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B를 하면 a 제곱 빼기 6a가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윤서 이해 가니? f'x가 0이 되는 애가 두 개가 있으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f'x가 0이 되는 애가 하나가 있으면 이 모양이야. 없으면 이 모양이라고. 그래서 요 값을 찾는 거니까 a 값이 6보다 크거나 또는 a 값이 0보다 작으면 되죠. 근데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7이에요. 맞죠? 됐지? 끝! 그 다음에 54번. 지금 보면 유형이 뭔가 무형이 뭐 계속 나오는데 다 똑같아. 다 똑같지. 왜 다 똑같다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그래프를 외워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유형이 없는 거야. 어? 외우면 그냥 외운 거 가지고 쓰는 거라니까? 이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극값을 갖지 않도록 자, 뭐 똑같은 문제네. 세 가지가 있는데 극값을 갖지 않는 건 이거잖아. 그죠? 그럼 이건 뭐야? 중근 같거나 허근 같거나 뭐가? 얘가 이건 아닌데 사실 미분 한번 다시 해야 되겠네. f'x가 이건 지우지 말자. 계속 똑같은 건 갖고 왔지 않아? 느낌이? 자, f'x가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2a인데 얘가 0이 되는 애가 없다. 판별식 B a제곱 더하기 2a인데 이 값이 없거나 중근을 갖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딱 이 모양이 때만 그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a가 0까지 있죠? 끝! 답이에요. 이 답이야.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건 뭐 코로나 잠깐 걸렸다가 한 일주일 빠졌다 와도 쉬워. 똑같아. 그지? 중간중간에 뭔가 윤모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를 해서 윤모가 그 글자를 다 모아오면 뭐 상금 10,000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막 돌려보면서 찾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 다음에 윤모 없을 때 안 찍을 때 어떤 글자로 할 건지. 그죠? 요건가요? 58번? 자, fx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에서 모두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 다시 아까 전에 내가 괜히 지웠어 지금. 윤서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애랑 요렇게 생긴 애랑 요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 근데 마이너스 1과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2니까 x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극대가 되는 지점인데 알파라고 하고 여기가 극소가 되는 지점인데 베타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 요거 이해 가죠? 선생님 이 모양은요? 아니라고. 극대 극소를 안 갖잖아. 맞지? 그러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란 말이야. 그 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미분을 해. 이렇게.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이렇게 나올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 갔지? 요 값이 0이 되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알파 베타야. 그래놓고 보니까 f'x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요거는 2차식이잖아. 2차식. 그럼 2차 함수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져야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하나가 알파고 하나는 베타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죠? 끝. 끝.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2차 부등식의 근의 분리해서 한판축 기억나시죠? 함수값 판별식 축 기억하시죠? 맞죠? 그 문제죠? 2차 함수 f'x가 있는데 알파 베타를 가져야 되니까 1번 함수값 f'-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왜?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의 극대극소값은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 알파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존재하잖아요. 아니죠. 그 다음에 f'2도 0보다 커야 되고 함수값 됐지? 그 다음 뭐야? 판별식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죠. 마이너스 1과 2를 넣었을 때 공중에 떠버리면 안 되죠? 근이 존재해야 되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죠.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 볼 필요 있어 없어? 축은 볼 필요 없죠. 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축이 결정이 돼 있죠. 됐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f'-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따라서 3 더하기 6 더하기 a가 0보다 커야 돼. a가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돼. 2를 넣어줘요. 12 빼기 12 더하기 a가 0보다 커야 돼. 아, a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요거죠? 그 다음에 판별식을 할 거야. 판별식 b가 0보다 커야 되지? 판별식을 할게. 3, 3은 9 빼기 3a가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죠? 크거나 같다 아니야. 크거나 같다 아니야. 왜? 중분 가져버리면 이 모양이 안 나와. 그지? 이 모양이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와야 되잖아. a가 3보다 작아. 맞지? 그럼 0에서 a가 3 사이야. 1, 2 두 개 있는 거야. 1, 2 두 개. 그지? 이런 거 조금 헷갈리지? 그지? 지금 58번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많이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1 과정에서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쪽이 좀 많이 약했던 친구들은 이런 거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3차가 끝났어. 이제 뭐가 나오냐면 4차 함수가 나올 거야. 4차 함수가. 자, 볼게. 4차 함수를 한번 보자. 4차 함수는 윤서야, 4차 함수는 세 가지 모양이 있거든? 세 가지 모양이. 원래는 네 가지인데 선생님이 그냥 세 가지로 하자고 했어. 맞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면 4차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봐봐. 밑으로 내려갈 때 이게 1차라고 보면 돼. 1차. 한번 위로 올라가자 2차. 다시 내려가자 3차. 다시 올라가자 4차. 이게 4차야. 그죠? 이게 4차야. 그리고 꼬리가 위로 올려다보죠? 4차입니다. 그리고 3차 함수의 모양이 들어가면 되거든. 1차, 요게 2차, 3차, 4차. 이렇게 돼. 이게 3차거든. 3차, 4차. 그죠? 4차 함수의 모양이 딱 들어가. 그리고 2차 함수처럼 보는데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f'x가 0이 되는 근의 개수라고 얘기했죠.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면 요런 모양이에요.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면 뭐가?
f'x가 0이 되는 애가 fx를 미분한 3차 함수가 0이 되는 애가 세 실근을 가지면 이 모양. 실근 하나, 중근 하나를 가지면 이 모양. 자, 참고로 요게 실근이 알파고 중근이 베타인데 이게 베타가 알파보다 큰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근이 실근보다 작으면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알겠죠? 알겠죠? 그죠? 어렵지 않지?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요거는 뭐다? 3중근. 뭐가? f'x가 0이 되는 애가 3중근 또는 f'x가 0이 되는 애가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가지면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요 모양이 나온다. 그래도 요거는 그래프를 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외워달라. 맞죠? 외워달라 했어. 자, 다 외웠어 지금.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극대값을 갖도록이구나. 갖도록. 자 봐봐. 극대값 얘밖에 없네. 맞죠? 극대값 얘밖에 없지. 요거는 이게 극대 아닌가? 이건 극대도 극소도 아니에요. 극소값만 가져요. 극소값만 가져요. 극소값만 가져요. 극대값을 갖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f'x를 해. f'x를 해. 했더니 4x의 세제곱 12x제곱 마이너스 8ax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지점이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중근이 나오면 안 돼. 그러면 x근이 보이잖아요. x로 묶어요. 4x로 묶어요. 이렇게 묶었더니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여기서 하나 보이죠? 0이 하나 보이죠? 그럼 얘가 두 개의 근을 가지면 되는데 0을 근으로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면서 판별식 d를 쓰는데 9 더하기 8의 2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면 되죠? 될 수 있는 것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네. 마이너스 1. 그죠? 여기에서. 둘레 많은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됐어? 배고파? 어떤 4차 함수가 또 나왔어. 찍찍찍찍.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이거죠. 이거. 3개나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뭐 풀기 나름이긴 한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구한 다음에 여사건을 구하는 게 좀 빠르겠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똑같은 얘기인데 얘가 아니면 이거거든 무조건 그래프가. 이게 총 4개의 이게 3개 종류가 있잖아. 근데 요 2개 구하는 거 좀 귀찮으니까 아까 전처럼 얘를 구한 다음에 얘의 여집합을 구하자고. 여집합. 얘가 아니면 이거니까.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요거라니까 이거. 극대값을 갖지 않는 거. 자, 참고로 최고창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뒤집어지잖아. 그러면 극대값을 갖는데 극소값을 갖는 거거든. 이때는 얘가 극소값을 안 가져. 이런 애들이. 그죠? 최고창의 개수에 따라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자, 볼게. 여집합을 푼다? 무슨 말인지 보자. f'x를 해. f'x를 했더니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1 플러스 2ax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와. 맞지? 그러면 요 값이 4로 묶을까? x 세제곱 4로 묶어야지. 마이너스 1 더하기 2ax 빼기 2a 이렇게 나오냐? 맞지? 이게 근이 보이네 바로. 1 같은 거 되지 않냐? 1? 안 되나? 마이너스 1 되나?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1 더 빼기 2a하고 마이너스 2a하고 1로 돼. 1로 돼? 왜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a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대박이었다니까. 고1 애들 학원에서 이렇게 막 문제 푸는데 시험 보는데 한 명이가 선생님 3번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거든. 답이 없으면 주관식으로 써 그랬거든. 그치? 근데 답이 사실 있었거든. 그 한 명 때문에 10몇 명이 다 틀렸어. 10몇 명이 다 이상한 답을 줘.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죠? 방해를 그렇게 하면 나비 효과. 자, 얘를 인수분해가 이제 사실은 3차식이 서로 다른 세식이 나오든 뭐가 나올 때 이 상태에서 풀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조리제법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4로 묶은 상태에서 x 플러스 1이 있는 거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 선생님은 뭘 할 거냐면 그때 값을 갖도록 하는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똑같이 방금 전처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빼기 2a가 0이 아니죠. 그죠? 그럼 a가 1이 아니고 이거 쓸 거고 맞죠? 그리고 두 개의 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 d를 써요. 판별식 d를 썼더니 1 더하기 8a가 0보다 어떻게 돼요? 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고 a가 1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구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의 여집합 a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a가 1이 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음수 a의 최대값을 구하죠.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저기 이해가 안 돼요. 어느 게? 그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요거? 네. 내가 얘로 계산할 거잖아.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서로 다른 세식의 근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돼요, 안 돼? 서로 다른 세식의 근이니까 마이너스 1이 근 하나 있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면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0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집합으로 풀려고 일부러 서로 다른 세식의 근을 갖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뒤집은 거예요. 그게 안 헷갈리거든, 사실은. 그치? 왜냐면 얘는 두 개고 얘는 하나니까. 사실 얘는 두 개지만 종류는 세 종류예요. 내가 두 개를 합친 거잖아. 삼중근하고 실근하나 허근하나 합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종류가 좀 많아서 그냥 여집합으로 푸는 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게. 물론 자기는 선생님 그냥 중근 가질 때 하고요. 시근 하나 가질 때랑요. 삼중근 가질 때를 저는 한번 해볼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만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고 하고 여집합을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67번 이제 최대 최소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쉬워요. 이제부터. 자, 정리를 한 번만 다시 하고 똑같으니까 그지? 한번 해볼게요.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용어. 자, 봐봐. 어떤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때 함수 값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a라는 지점을 x 값에 넣었을 때 y 값을 읽으면 얘를 fa를 x는 a에서의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거야. 함수 값. 맞죠? 그리고 여기 지점을 어떤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면 그거를 극점이라고 하는데 극점 중에서도 극대점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x는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극대값이 나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f 알파가 극대값이야. 그리고 여기 베타를 넣었을 때 내려가다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지점을 극점이라고 하는데 극점 중에서도 극소점이죠. 그러면 x의 베타를 딱 대입하면 f 베타가 나오는데 f 베타 값을 극소값이라고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지만 극대값과 극소값은 최대 최소값이랑은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죠. 최대 최소값은 뭐냐면 어떤 그래프에 구간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 요 범위값을 주잖아요. 요 범위 안에서 이 그래프의 제일 높은 지점과 제일 낮은 지점이 어디냐 물어보는 게 최대 최소값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때 이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니네 눈을 이렇게 보면 제일 높은 지점이 극대에서 발생을 하죠. 제일 낮은 지점이 FA에서 발생을 하죠. 맞죠? 그러니까 극소값에서 꼭 최소값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때 이 x는 a 값을 넣어줬을 때 함수값 FA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a에서 최소값 FA를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에서 최대값 F알파를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는 이미 이해 갔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데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구간이 어떻게 잘렸느냐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바뀌어요. 확실한 건 최대 최소값이 나오는 자리는 최대 최소는 반드시 극대 또는 극소 또는 구간의 양끝에서 나옵니다. 알겠어요? 다른 지점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랑 최대 최소랑 상관이 없는데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으로 봤을 때 최대 최소값은 반드시 구간의 양쪽 끝 아니면 극대 극소에서 발생을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구간의 양쪽 끝 잡고 극대 극소를 포함했는지 보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아요. 좀 귀찮아요. 대입해야 되는 게 좀 많아. 알겠어? 단!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니네 느낌적으로 그래프 그려놓고 A를 넣었을 때 더 낫네? B 베타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프 모양은 반드시 확인하고 대입해줘야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차항이 음수가 나왔을 때 일단 f'x를 해주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38에 24x 제곱 마이너스 20x 잡아놓고 최고차항 마이너스 4로 묶어주고 x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봐! 마이너스 4x 묶은 상태에서 x 빼기 5하고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맞아요? 근이 서로 다르죠? 맞죠? 최고차항 음수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0, 1, 5가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커지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니까 마이너스 1과 6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군데 함수값을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선생님, F1이 더 낮은 것 같은데요? 지랄하지 말고 넣어보세요. 왜냐면 갑자기 훅 내려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주시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2야? 마이너스 22 올라요. 그 다음 0 넣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죠? 요거는 뭐 안녕 얘가 더 낮아 보이지? 그치? 그 다음에 5 넣어주면 5 이거 어떻게 넣어줘? 5 넣어주면 내가 암산을 해보니까 122가 나와. 122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개지랄네. 6 넣어줬을 때의 값은 이게 암산이 안 되네. 이게 어쨌든 마이너스 22보다 좀 크네. 못하겠어. 못 넣겠어. 셋시에 넣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값 122하고 최소값 마이너스 22를 더해주면 돼요. 100이에요. 알겠죠? 와 이거 진짜 별로네. 문제가. 니네가 알아서 하래. 레노도 마이너스 22. 어? 6 넣어도 마이너스 20이야? 1 넣어도 마이너스 20이야? 아닐걸? 왜? 아니 이게 마이너스 8일 때 마이너스 20이었는데 플러스 8이잖아. 야 이건 뭐 6을 넣어서 야 19, 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소름 끼치네. 한번 해볼까? 심심하니까? 안 해봐? 근데 6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16인 건 알죠? 6의 세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216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뒤에 쪽이 8 곱하기 216이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60 이렇게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2 곱하기 216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45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60하고 빼기 3만큼이니까 그죠? 432죠. 92에다가 그러면 뭐 졸라 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모양이 사실 이렇게 생겼던 거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 갔죠? 이런 모양이 이해 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모양을 잡아버리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확인해 봐야죠 사실. 자, 73번. 오늘 끝내는 게 내 목표니까. 자, 구간 1에서 4까지 금요일 날 반복 수학 좀 가져오시고 금요일 날은 도함사용 2까지 선생님이 마치는 게 목표예요. 도함사용 2를 교재를 좀 점검하고 안 되는 것도 질문 받고 이렇게 해서 끝낼 거니까 그지? 반복 수학도 좀 가져오시고 교재 좀 잘 완성을 해오세요. 아닌가? 금요일 날 좀 진도를 나가고 일요일에 할까? 그게 낫나?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얘가 안 오는데 얘는 본다고 했고 금요일 날 얘가 오고 일요일 날 안 오는데 저 새끼는 안 본다고 했으니까 저 일요일에 오는 거 자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진도를 나가자. 네. 그게 맞겠다. 아름답죠? 금요일 날 또 윤서가 안 오나? 제가 나와요. 너 한 번 오고 한 번 안 오고 그런 거 아니었어? 난 나름대로 등차 수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틀린.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홀스 때만 오는 줄 알았죠. 나온 적몇번 없어요. 아 그랬나? 늦게 와서 그렇지? 자 한번 볼게요. 3차 함수를 볼 건데 3차 함수를 자 생긴 모양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고 요거를 미분을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하면 k값에 상관없이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오니까 3x를 묶었을 때 x 빼기 2가 이렇게 나오면서 0과 2에서 극값을 갖는 모양인 거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최고차 항상 봐줘야 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0을 넣었을 때 극대가 나오는데 그냥 뭐 심심하니까 넣어보면 0을 넣으면 k가 나오고요. 이렇게 2를 넣었을 때 극소가 나오는데 2를 넣어주면 8 빼기 12니까 k 빼기 4가 나오고요. 이렇게 됐죠? 근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요. 1부터 4까지예요. 그러면 1을 넣어주면 사실은 0과 2니까 여기가 1을 넣었을 때 이 값이 병곡점이거든요. 얘는 요 점의 대칭이에요.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값을 보면 1 넣어주면 뭐 나오지? 뭐 나오냐? A 마이너스 뭐? K 마이너스 2 이거 나오니?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거 안 보여도 돼요. 왜 그러냐면 4를 넣었을 때 더 높아요. 자 봐봐. 한 칸 더 가면 여기서 한 칸만큼 더 가면 3이거든요. 3일 때 높이가 같아요. 3일 때 이렇게. 그러면 4를 딱 넣어주면 여기거든요. 4를 넣었을 때 제일 높아요. 그죠? 그럼 4를 딱 넣어주면 얼마야? 64 빼기 16, 48 더하기 K니까 K 더하기 16 나오죠? 그죠? 그래서 K 더하기 16하고 K 빼기 4하고 더하면
2k 더하기 12가 나오는데 얘가 18이야. 이렇게. 2k가 6이 되면서 k가 3이 되는 거예요. 그게 쉽죠?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극대극소만 정확하게 알고 그래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넣어서 계산하는 부분들인지라 좀 귀찮지만 할 수 있다. 자, 이제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활용 문제는 더 안 어려워요. 자, 참고로 요걸 하나 알려줄게요. 활용 문제는요 반드시 극대극소에서 최대치수가 나와요. 활용은 알겠죠? 활용은 오히려 얘보다 계산이 쉬워. 극대극소에서 최대치수가 나와. 무조건. 알겠지? 무조건 그래. 안 그럴 수가 없어. 구조상 그래. 구조상. 문제의 구조상. 자, x제곱 마이너스 2를 움직이는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라. 이거 잘 봐봐. 얘들아 잠깐. 얘랑 봐봐. 자, 이 문제 쉽게 푸는 방법을 좀 먼저 알려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가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걸랑? 이렇게? 그럼 여기 위에 P가 이렇게 있는데 P와 원점 사이, 원점이 여기 있걸랑? 의 거리의 최소값이야. 그지? 어떻게 구할까?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자. 지금 요거리거든, 요거리. 요거리가 최소야? 아니죠. 어디 있어요? 뭔가 여기 근처, 그죠? 여기 근처가 최소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뭘까요? 최소가 되는 지점은? 오! 이 새끼 갑자기 되게 똑똑해졌네? 얘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때가 안 벗어났었거든요. 한쪽 때가. 그래서 조금 똑똑해졌네. 뭐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점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에서 수직이 되는 순간이 제일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점의 좌표를 t,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잡으면 원점하고 이 점을 잡은 직선의 기울기는 t 빼기 0에 t제곱 빼기 2가 나와요. 맞죠? 그리고 요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는 그죠? 순간 변화율이니까 2t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t에서의 미분에서 t를 넣어주면 돼.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됐나요? 약분하고 2t 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니까 2t의 제곱이 뭐가 나와요? 3이 나오면서 t 제곱이 2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요거를 잡으면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루트 값이 답이죠? 그죠?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니까. 그러면 t제곱 2분의 3을 넣어주면 2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4분의 7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2분의 루트 7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푼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자,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어떤 도형이 있는데 어떤 도형에서 어떤 직선까지 이루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어주면 그 접하는 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맞죠? 똑같은 원리예요. 요 점에서 무수하게 많은 점을 그어보면 얘가 수직이 만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을 때 이 길이가 제일 짧은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이걸 유도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풀려고 한 거냐면 그냥 미지수 잡고 하라는 얘기예요. 원점에서의 거리를 x로 보면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이거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리의 최소값은 양변을 제곱하면 제곱했을 때 요게 최소가 나오면 얘가 최소가 나오죠? 그럼 얘가 4차함수잖아? 그러면 t 4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거든? 맞지? 4차함수죠? 그거네 y축 대칭함수 느낌이 오나? 그럼 미분을 해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맞아? 그럼 t로 묶을까? 2t로? 그러면 2t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t 값이 0과 2분의 3의 루트를 씌우는 두 개가 보이나요? 그죠? t제곱이 2분의 3이 되는 순간이죠? 맞습니까? 2분의 3이. 자, 왜 그러냐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여기가 0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죠? 여기가 루트 2분의 3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죠? 왜? t값은 거리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극소 쪽에서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t제곱에 2분의 3을 넣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정재야, 계속 줄 거야? 야, 너는 미적분 할 때는 아침에 나와서 힘들다고 하고 밤에 오면 미적분 때문에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고 도대체 뭐니 그게? 그럼 결국 배드민턴을 선택한 규현이가 승자잖아. 아니 왜 또 저러요? 아니 너무 답답해서 그래. 너 이만 규현이는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아 마음에 안 와닿는구나. 원래 이기는데요? 뭐 약간 이런 거야? 니네 막 목표치가 이제 커졌어. 무조건 이제 호진이 이겨야 되잖아.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이 새끼 나쁜 새끼. 자,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문제인데,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에서 나왔던 거랑 내용이 뭐가 다른지 한번 봐보세요. 그런 것도 또 재밌으니까. 자,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12걸랑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그잖아? 처음 봐? 난생 처음이야? 난생 처음이니? 아 진짜? 이 새끼 놀라운 새끼네 이거 진짜. 아 뭐가 처음이야? 맨날 나왔던 건데. 뭐가 달라? 차이점. 모르겠어? 그때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이런 거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넓이가 나오죠. 그 차이가 뭘까요? 둘레의 길이는 2차식이 나오고요. 넓이는 3차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네한테 그때 당시에 넓이를 못 물어본 거예요. 3차식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값을 못 구하죠. 3차 함수를 모르니까. 재밌지 않아? 막 즐겁지? 제가 째려보려고 하는데 안 즐거워? 힘들어? 별로야? 진짜 관심이 없구나. 애들이 참 재밌잖아 이런 거. 와 그때 이랬는데 이게 이러네? 재밌잖아. 알았어. 솔직히 나도 재미가 있지는 않아. 그냥 한 얘기야. 자, 요거 할 때 선생님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요거 평행 이동하더라도 똑같아요. 그거랑 평행 이동하더라도 미지수를 항상 뭘로 보자고 했냐면 축을 중심으로 떨어진 거리로 보자고 했어. 얘가 지금 그때 어떻게 하자고 했죠? 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항상 만들어줘서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로 보자고 했었죠? 미지수를.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
여기가 2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2차식을. 알겠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내접하는 이렇게 사각형 나오잖아? 그러면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미지수로 잡아달라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2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풀어달라고. 요거는 지금 원점이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t로 그냥 잡으면 되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 길이는 2t잖아, 2t. 그럼 넓이 s는 2t 곱하기 t를 대입했을 때 여기 요점 y좌표니까 12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t값이 0보다 크다? 거리니까 0보다 커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를 넓이 s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더하기 24t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t값을 넣었을 때 넓이 s가 제일 크냐 이 얘기니까 여기를 t축으로 보고 여기를 s축으로 보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 넓이 축으로 보고. 맞지? 그럼 요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보니까 t에 대한 3차식이네? 그죠? 그래서 미분을 해요. 이가 t에 대해서 미분해. 마이너스 6t의 제곱 더하기 24 나오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보이니? 그럼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맞죠? 그 값을 넣겠지. 맞아? 그럼 0을 넣었더니 0이야.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뭐가 나와? 마이너스 16 더하기 48이니까 32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는 궁금하진 않지만 마이너스 32가 나올 거야. 그잖아. 왠지 알지?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얘는 궁금하지 않다고 했어. 왜? t값은 0보다 크니까 여기 그래프가 없죠. 그럼 그래프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야. 최대값 물어보니까 30이지. 그치? t값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다니? 넓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어려워요? 그냥 쉽죠? 더 쉽게 얘기해? 아까 내 선생님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 활용 문제의 최대치수는 반드시 극대급수에서 나오니까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을 대입하면 돼. t값이 0보다 큰 거 2밖에 없잖아. 대입하라고. 답이라고. 반드시 극대급수에서 최대치수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 83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9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잘 보세요. 원뿔이 있는 거예요. 원뿔이 반지름이 3이야. 높이가 9야. 이렇게. 여기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 원기둥이 내접하는 방법이 요렇게 내접할 수도 있고 요렇게 내접할 수도 있으니까 원기둥의 부피가 지금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보면 헷갈리니까 요렇게 있을 때 얘를 딱 멈춰! 한 다음에 뭘 보는 거냐면 얘의 전개도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중심 사이를 딱 반으로 가르면 어떤 도형이 나올 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놓인다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순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직각으로 떨어지는데 원기둥이 움직이다가 멈춰 하면서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3인데 요 길이를 x 이렇게 잡으면 요 길이도 x인데 맞죠? 요 길이가 9벌랑이요? 이렇게 나오면 요 길이가 3x인데요? 이렇게 돼요. 1대3 1대3 맞지? 여기 두 개의 도형은 닮음이 나오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높이인데 높이가 뭐가 되냐면 9 빼기 3x가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원기둥이 밑면의 반지름 알고 높이 알죠? 9 빼기 3x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요. 어떻게?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9 빼기 3x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곱해요. 이건 뭐 사실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3파이 만든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너네는 지금 미분했으니까 미분해서 해볼게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v 프라임. 요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x 값이 변할 때 부피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건 미적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x 값이 변할 때 부피의 변화율을 얘기하고 미분을 하면 저 뒤에 있는 값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와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x 값은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을 수가 없고요. 그냥 니네가 좋아하는 숫자 딱 잡으면 되는데 x가 2 보이시죠? 2 x가 2 보이세요? 안 보여? x가 2가 안 보이니? 0이 되는 숫자? 보이지? 그 값을 넣으면 무조건 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x가 2에서 부피의 최대값을 갖는다. 그럼 x에 2를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12파이가 되는데 이 값이 부피의 최대값이에요. 왜 그런지는 최고차항이 음수고 0하고 2가 보이는데 얘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길이니까 여기는 존재하지 않고 0보다 크니까 최대값이 2에서 같죠. 그러니까 구조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알겠죠? 그리고 얘를 사실은 미분하지 않고도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를 x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3파이의 x제곱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0하고 3에서 근을 갖는데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0 있는 데에서 뭘 갖냐면 이렇게 중근을 이렇게 갖죠. 이렇게. 그죠? 그럼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는데 제일 높게 올라가는 여기 지점은 2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기억 안 나지? 2를 2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고급 스킬. 이런 건 미분하지 않고 쓰는 건데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풀 때에는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비율을 보고. 왜냐면 문제가 뭐 이거 하나 푸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문제가 있고 하면 계산이 으아 하고 있거든요. 모의고사 문제는. 그러니까 그럴 때 써먹을 때 쓰는 거라서 좀 하면서 실력이 늘면 얘기할게요. 니네 중간고사 보러 가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모두 얘기해 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학원 그만두지 마시고 미리미리 다 얘기하면 이제 듣고 도망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그때 되면 굉장히 잘해요. 응?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고. 자, 일단은 오늘 선생님이 도함수랑 2까지 했는데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4번 만에 끝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나갔습니다. 자, 선생님이 알아요. 숫자가 좀 많아지는 건 아는데 점검하는 시간은 분명히 가질 거고, 알겠죠? 이게 8월에 다시 반복할 거예요. 다시 할 건데 할 때 좀 천천히 꼼꼼하게 메꿔주세요. 알겠죠? 꼼꼼하게 메꿔주시고 금요일까지 해서 일단은 여기 진도까지 나가주시고 선생님이 금요일날 도함수의 활용을 3을 마저 마무리한 다음에 적분 들어가기 전에 한두 번 정도 좀 교재 좀 잘 꼼꼼하게 메꿔서 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뭐 많이는 못하더라도 벌써 다음 주 되면 얘들아 8월이에요. 알겠죠? 나 원래 계획은 8월 초에 끝내는 게 목표야.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지금 8월 한 둘째 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오늘 좀 일찍 갑시다. 고생했어요.